예, 이제 버튼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이벤트를 처리를 하도록 해서 로그인을 완료하고 이제 로그인이 되었는지 혹은 연결이 되지 않았는지 API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또 로그인 관련 다른 함수를 보면 onEventConnect라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은 하얀색 상자로 되어 있는 메소드는 사용자가 이제 개발자가 직접 호출을 할 메소드고요. 왼쪽에 사각형이 노란색인 메소드는 실제로 이걸 직접 프로그램 흐름상 호출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떠한 동작을 할지 정의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앞에서 했던 버튼 클릭드 메소드처럼 호출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이 눌렸을 때 메소드가 호출되었던 것처럼 이 onEventConnected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호출을 이제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메소드 설명을 잠깐 보면 로그인 처리 이벤트 함수라고 하는데요. 로그인 상태를 전달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키움 오픈 API의 로그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comConnect 메소드를 저희가 사용을 해봤죠. comConnect를 호출을 하면 API에서는 로그인 창을 생성을 해주죠. 그리고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버전 처리,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API가 서버에 로그인 요청을 하고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건 또 다른 뭔가 문제가 발생하던 그 결과를 사용자 프로그램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onEventConnect라는 메소드, 이벤트 메소드죠. 결국에는 사용자가 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픈 API에서 이벤트가 만족되면 onEventConnect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연결 상태 변경 시에 이벤트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onEventConnect 이벤트는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버튼 이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역시 이벤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해당하는 이벤트가 만족됐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할 건가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겠죠. 메소드 이름은 자유롭게 줘주시면 되는데요.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API에 등록을 해줍니다. API에 comConnect라는 메소드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클릭과 같은 필드 값이 되겠죠. 이제 메소드를 등록할 수 있는 필드인데 이 필드에는 이제 저희가 comConnect가 아니고 onEventConnect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onEventConnect에 메소드를 등록을 해주면 로그인에 성공하거나 혹은 로그인에 실패하거나 그 로그인 결과에 대한 정보를 onEventConnect에 전달을 하면서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비슷하게 이름을 onEventConnect라고 줘줄게요. 얘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센더 앞에 어떠한 이제 오브젝트에서 이벤트를 호출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는 이벤트 메소드와는 달리 AXK 오픈 API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이벤트 args 형태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이때 onEventConnect 이벤트라는 관련된 이벤트 정보가 두 번째 인자값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만드는 onEventConnect 메소드를 API 객체의 onEventConnect 필드에 이제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로그인에 시도를 하고 로그인에 성공을 하거나 혹시 로그인 서버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 온 이벤트 커넥트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온 이벤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만약에 인자값, 즉 인자로 전달되는 값이 에러 코드가 0이면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100일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 실패했고 100일일 경우에는 서버 접속에 실패할 경우 102 같은 경우에는 버전 처리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결과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다 로그인에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0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이 돼야만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점 두 번째 인자 안에 있는 에러 코드는 인트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일 경우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 에러 코드가 100일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show 사용자 정보 교환의 실패, 사용자 정보 교환 실패의 경우고요. 또 else if 에러 코드가 100일일 경우에 메시지 박스.show 이 경우에는 서버 접속 실패였죠. 서버 접속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if 에러 코드가 100일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show 버전 처리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이도 아닌 경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이 된다면 알 수 없는 오류 발생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로그인을 시도하고 그 로그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온 이벤트, 제가 만드는 이 이벤트를 호출을 해주게끔 API, 온 이벤트 커넥트 메소드에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버튼을 눌렀을 때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등록하는 거와 비슷한 구조인 거죠. 다시 한번 시작을 누르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누르고 이제 로그인이 진행이 되겠죠. 그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온 이벤트 커넥트가 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0이라는 결과가 넘겨왔을 거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이 로그인 결과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일단 안정성 문제도 있겠지만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뭔가 자동으로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바로 그 로그인 사용자의 정보를 불러오는 명령을 이 온 이벤트 커넥트에서 추가를 해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에 성공을 했으니까 로그인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메소드인 get login info 메소드를 이제 비로소 사용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여기 보시면 로그인 후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인자값에 대응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get login info 같은 경우에는 호출하는 메소드인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account cnt라는 스트링 값을 전달할 경우에 반환 형식은 보유, 계좌, 수를 반환을 한다고 하네요.
항상 결과값은 스트링으로 넘어오는데 우선은 이제 유저 아이디라던가 유저 네임 그리고 주로 계좌 번호를 많이 받아오게 되는데요. 한번 이 값을 받아오고 또 다른 컴포넌트, 레이블 같은 컴포넌트에 한번 그 값을 보여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로그인 사용자의 이름, 아이디,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보여줄 건데 저는 레이블로 간단하게 한번 레이블 3개 정도 추가를 해서 첫 번째 레이블은 이제 변수명을 네임 레이블 이제 이름을 보여주겠죠? 두 번째는 이름을 아이디 레이블 그리고 마지막은 어카운트 계좌 정보, 제 계좌 번호가 될 텐데요. 어카운트 레이블로 이름을 주어주고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오면 이 레이블의 텍스트를 해당하는 정보로 바꿔주도록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제 흐름은 로그인에 성공한 이후에 해당하는 정보를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이제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굳이 메시지 박스를 알려줄 필요는 없고요. 결과로 바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메소드명은 get login info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axkh open api get login info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여기 유저네임이라는 스트링 값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결과값으로 스트링 타입의 저의 이제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이 결과값으로 전달이 되니까 변수에 하나 잠깐 저장을 해주고 이제 앞에서 레이블에 추가한 네임 레이블의 텍스트를 네임 이제 서버로부터 받아온 유저 정보, 유저의 이름을 네임 레이블 텍스트에다가 할당을 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이디 같은 경우에 아이디든 네임이든 똑같은 메소드를 사용을 하지만 전달하는 인자가 다른 거죠.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하면은 이 메소드의 결과값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 값이 넘겨져 오니까 아이디 레이블에다가 텍스트는 아이디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카운트 계좌 정보도 똑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어카운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같은 아이디에 여러 개의 계좌가 존재할 경우에 어카운트 CNT를 보내서 계좌 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계좌 번호가 궁금하다. 계좌 번호는 나중에 그 해당하는 계좌의 잔고라던가 또 매수했던 주식 종목 이제 리스트 같은 거를 요청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어카운트 ACC 노라던가 ACC 리스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자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자로 ACC NO를 전달을 하면 어카운트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만약에 같은 계좌에 여러 개의 계좌 번호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스트링 결과로 넘어오지만 이 서로 다른 계좌 사이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지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계좌가 여러 개다 하면 이 세미콜론으로 스플리트를 해서 이제 스트링인 값이니까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겠죠.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계좌를 구분을 하고 어레이 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뭐 콤보 박스라던가 또 다른 컴포넌트에 애드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지는 않고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바로 그냥 스트링 받아온 값을 어카운트 레이블이죠. 레이블 텍스트에다가 한번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바로 해당하는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받아서 각각 컴포넌트에 설정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레이블에 값이 없지만 로그인 시도를 하고 로그인에 성공을 하니까 바로 이 onEvent connect가 호출되면서 내부에서는 API에서 getLoginInfo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서버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 이름과 아이디, 어카운트 정보를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바로 레이블에다가 할당을 해주어서 다음과 같이 이름, 아이디, 계좌번호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getLoginInfo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키보드 보안 해지 여부, 방화벽 설정 여부, 그리고 이제 모의 투자 모드로 접속을 한 건가, 혹은 실시간으로 실제 계좌로 접속을 한 건가, 이 키워드를 get 서버 구분이라는 키워드를 넘김으로써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 로그인 관련 함수를 한번 다뤄봤는데 컴커넥트를 이용해서 로그인 창을 띄우고 로그인을 시도를 했고요. 로그인에 성공할 경우에는 get connect state를 이용해서 연결됐음을 확인도 해봤고요. 또 만약에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에 대한 결과로 onEvent connect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고 로그인의 성공 이후에는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getLoginInfo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받아오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로그인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조회, 사용자 계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원하는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